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여들며 검찰과 보수야당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향해 정신나간 이들이라는 등 좌좀들이라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애써 그 의미를 폄하시키는 이들. 실상은 얼마나 그 속내가 초조한지를 오히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날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물론 직접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드셨던 분들도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 거기서 또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방송을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집회는 진짜 참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줄은 아마 아무도 생각지 못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물론 가긴 갔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까지 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그 지난주가 저희 이제 민중예술이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지난주가 3만 검찰청 앞에서 3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마 10만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많이 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자들도 당연히 몰랐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줄은 다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저녁 때 돼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미 낮부터 이 일대가 꽉 막혀서 무슨 서초역에서 나가기 힘들다, 교대역에서 걸어오셔야 된다. 근데 교대역에서부터 이미 이제 막 막혀 있고, 교대역이나 남부터미널 이쪽에서 이제 걸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광화문에서 이렇게 촛불로 거리가 뒤덮이는 건 그래도 좀 몇 번 봤지만, 서초역에서 검찰청 대법원이 있고 이런 서초역에서 이쪽 거리가 이렇게 꽉 막히는 경우는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두고 100만이니 200만이니 또 야당 쪽에서는 이게 그 지역 축제 인원이 섞인 거니 어떻게든 그 수를 깎아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조금 늦게 7시 정도에 서리풀 축제가 열리던 그 예술의 전당 아래쪽, 그 서초 3동 사거리 있는 쪽이요. 그쪽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축제 인원이 있었고 어디서부터 이제 그 촛불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서리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게 무슨 가수 공연인지 어쨌든 공연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도로에 전부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걸 이제 다 깔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보고 있고, 옆에서 이제 이런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있는 분들도 어쨌건 사람들 수가 꽤 있긴 했어요. 근데 한 2블럭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중간에 막 섞여요. 여기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이미 이제 그 촛불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섞이더라고요. 서리풀 축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먹고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섞이는 구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구간이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서 이제 서초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공연 보던 데는 이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앉아있는 반면에, 이쪽에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게 다 이제 붙어 있어서
아니 검찰청은 이 서초역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서초역 인근에서는 이미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7시 넘어서 한 8시 이 인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쪽에 도착을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뭐 제가 이제 키가 이제 165인데 아무리 제가 까치발을 들어도 그 안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교대 쪽을 봐도 꽉 막혀있고 이쪽을 봐도 꽉 막혀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쪽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모병원에서 이제 검찰청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서초역 방향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도 꽉 막혔다고 하고 교대역에서 이렇게 오는 방향도 완전 꽉 막혀 있었다고 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담은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요거 이 사진 보이시나요? 뭐 다른 사진은 뭐 서리풀 축제가 섞였네 어쩌네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서리풀 축제 인원들이 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쪽 한쪽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죠? 이 한쪽 방향이 지금 교대 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지금 또 그 검찰청 방향이라서 완전히 정말 여기는 그 촛불 시민들만 가득 모여있는 이 사진이고요. 그죠? 이게 양쪽 모두 촛불 시민들로 완전히 꽉 막혀있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서리풀 축제인 사람들이 뭐 섞였네 어쩌네 100만이 아니네 뭐 200만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이건 뭐 이쪽에만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만 봐도 이거는 뭐 빼박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뭐 이게 진짜 200만이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2017년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뭐 변명할 아니 뭐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분노가 이런 큰 분노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뭐 분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 응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검찰의 과도한 정치 행각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1차 원인이었고요. 또 오늘자 일간지들에서 그나마 좀 제정신 차린 언론들이 일부에서 서초동 촛불은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행된 일간지를 보면 아유 참 네 뭐 기본적으로는 글쎄 이제 뭐 검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뭐 보수 신문들은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들은 굳이 뭐 볼 필요도 없겠지만 촛불 집회를 어떻게든 폄훼하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뭐 서울신문 기사는 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세계일보는 조국 퇴진 검개혁 두 쪽 난 대한민국 이런 기사들 진짜 악의적이기 짝이 없죠. 악의적이죠. 둘로 찢겼대. 아니 뭐 1대 99도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기사들 나오는 거 뭐 그때도 그랬지만 조국 수호 대 반대 뭐 이렇게 대 VS로 나오는 거 이런 기사들 보면 진짜 제목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술을 살 줄 모르나?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아무리 뭐 100만보다 덜 모였니 뭐 200만이니 그것보다 훨씬 덜하니 뻥튀기 됐니 이렇게 폄하를 한다 해도 유감으로 보기에도 그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둘로 찢겼네 두 쪽 났네 애써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싶은지 진짜 납득이 안 가죠. 적어도 최소한 당시 현장을 제대로 취재한 기자라면 검찰 개혁의 함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정도는 객관적으로 그래도 팩트를 실어줘야 정상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뭐 주최 측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인원들이 시민들이 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쳤다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언론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애써서 현실을 왜곡하는 것 같은 이런 기사를 써대는 신문들은 정말 언론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묻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겨레나 경향 이런 곳에서 일간지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주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시도한 기사들을 제대로 싣긴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모여들었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기사를 썼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과연 오로지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검찰의 돈 없는 오만과 월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기도 했지만 이 현장에서 터져나온 분노는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아시죠 다들? 검찰뿐만 아니라 바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 행태 때문에도 시민들이 굉장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언론들이 비슷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일보 역시도 이번 이 조국 장관 관련 보도에서 상당한 이 비난을 받은 언론사이긴 한데요. 그런 한국일보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오히려 뭐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국일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직접적 원인은 검찰의 강압적 태도, 언론의 유죄 추정 보도가 꼽힌다. 검찰과 언론 둘 다를 이제 꼽고 있어요.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지난 23일 조 장관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이었다. 엄청난 기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일반 가정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점심 식사까지 해가며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한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저렇게 탈탈 털린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의혹 제기를 넘어서 혐의를 단정하고 아예 파렴치범 취급하는 언론 보도도 분노를 부채질했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에 의해 사실상 타살됐다는 아픈 기억으로 연결된다. 집회 현장에서 언론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보수 언론은 조롱당했고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JTBC도 JTBC 진보 언론까지는 아닌 어쨌든 네. JTBC도 인터뷰를 거부당하거나 공정보도 구호를 들어야 했다. 실제로 이날 뉴스룸에서 이 장면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JTBC 기자인데 바로 옆에서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예. 바로 그 생방송 생중계 연결하는 장면에서 바로 옆에 무슨 손석희는 돌아오라고 이렇게 피켓 나왔었나요? 이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 JTBC가 이럴지인데 또 다른 언론사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언론 보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마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그 현장에서 어쨌건 취재를 하러 간 기자들이었다면 그래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국민들의 분노를 그 정도로 느꼈다면 최소한 그간의 보도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부터 좀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조중동 같은 곳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조금 그래도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애써왔던 그런 매체들이라면 검찰 과잉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만 그 원인으로 꼽을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이런 분노도 함께 분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네요. 100만인지 200만인지 모를 그 시민들이라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가 모여서 이날 촛불을 들면서 요구했던 것은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언론개혁 역시도 있었다는 것. 일부러 그 언론개혁만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저뿐만인가요? 찔려서 그러시는 건지 일부러 그걸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시민들이 지켜보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사실 근데 언론도 언론이지만요. 누구보다 이러한 그 토요일 집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엄청난 그 집회를 보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무래도
찔리는 게 더 많을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사실 이 얘들은 그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촛불하면 막 발작하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00만 촛불 막 이러면 완전 막 2017년 떠오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게 생각해보면 2017년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그때 그 탄핵당한 정부의 주역들이 뻔뻔하게 지금 2년 만에 고개 들이밀고 다시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에다가 사회주의니 독재니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민주투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짠치 않나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요. 우선 참 가장 빠르게 이제 반응하면서 이제 욕을 집중 포화를 받았던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네, 뭐 이러셨다고요? 200만 검찰개혁 촛불에 정신 나간 이들이라고, 그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많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제 뭐 200만 모였니 100만 모였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많겠냐며 애써 폄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정신 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정신 나간 게 누구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빼고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그게 본인이 이상한 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희경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 민경욱 의원 역시나 이 촛불 시민들을 두고 좌좀들이라며 왜 이런 얘기 안 나오나 했네요. 좌좀들이라며 뭐 사실 이분은 뭐 박근혜 때 그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 그때 뭐 박근혜 탄핵 이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 사람 막말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마찬가지, 그냥 촛불 들고 본인에게 이 뭐랄까요,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좌좀 운운하는 뭐 분이니까 뭐 오죽하겠냐마는,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신데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촛불 시민들에게 좌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전혀 뭐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서리풀 행사를 그냥 찜쪄 먹으면서 100만, 뭐 150만 뭐 이렇게 이제 폄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희경 의원도 이제 뭐 그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리풀 행사랑 뭐 섞여서 뭐 그렇다는 둥,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리 없다. 이게 이제 서리풀 행사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많아 보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무슨 서리풀 축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초 구민이거든요. 서초 구민이에요. 매해 서리풀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해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초구에서 한 1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행사고요. 크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번 주도 그렇지만 그 지난주에도 이쪽을 도로를 통제하고 예술전당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쪽 길을 서초 3동 사거리 요쪽 도로를 좀 통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축제 같은 거 가수 불러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지켜봤고, 어쨌건 구청에서 하는 축제치고는 꽤 나름 크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제 모여들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많아봐야 동네 축제거든요. 예. 당일 현장에서도 서리풀 축제 하는 그쪽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쭉 내려가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수준이에요. 이쪽 지역의 일부, 그래 거기 예술전당까지 다 꽉 차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닌데요.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그 밑에 훨씬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빽빽, 그 밀도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서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한가득이, 훨씬, 이거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 수가 그 아래쪽에 다들 몰려 있었다라는 거고. 아니 예술의 전당 인근에 사는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교대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무튼 제발 좀 아무리 많아봐야 그 동네 축제인 서귀포 축제에 참 물타기 할 생각은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얘기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네. 아니 서귀포 축제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인지. 아무튼 뭐 이분들이야말로 전희경 민경욱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막말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는구나,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넘어서 당 지도부까지 촛불 시민들을 대놓고 비난하고 폄훼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나온 반응들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친문 세력이 검찰을 겁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위병 앞세운 체제 쿠데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당 지도부에서 아예 대놓고 이런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폄훼하고 비난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우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나온 반응입니다. 지금 28일에 촛불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서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이 불공정을 저질러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친문 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00만인지 200만인지 하는 그 촛불 시민들이 친문 세력들이 그 집회를 다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한당은 그 정도 할 수 있나 봐요? 아니 지지율이 물론 한 10% 이상 차이는 나지만 그럼 자기들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될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으면 쟤들이 저러고 있을까요? 아니 검찰 수사에 진짜 개입했으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저렇게 저딴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두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응?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장 긴급체포, 애저녁에 긴급체포돼서 줄줄이 구속되고 배치 다 날라갔어요. 그래야 검찰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장난하나 정말 말이야?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하며 촛불 집회에서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시민들의 낸 목소리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정상적 집권 세력이라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 독재 국가. 진짜 비정상적인 독재 국가의 국무총리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권 탄핵됐는데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 말을 그냥 하시네? 예? 아울러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10월 3일 개천절, 제 생일인데 10월 3일 개천절에 범국민 규탄 집회가 열린다. 분노한 민심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끝끝내 국정을 팽개치고 조국과 진영을 지키기만 한다면 거센 민심이 정권을 뒤엎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그 분노한 민심 규모가 어떤지 얼마나인지 한번 보자고. 제발 좀 보자고. 그 자한당이 가장 많이 이를 동원했던 것이 그 박근혜 탄핵 반대했던 그때 그 시위일 텐데요. 그죠? 안국역. 그것도 저희 사무실 앞에여가지고 제가 또 사무실 앞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지켜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과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많이 모였던 집회가 그때거든요. 그때 정도로 해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많이 동원한 시위인데 아니 이참에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서초역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몇 명이나 모이는지 극명하게 한번 보여주시게. 아니 사람들 동원하는 거 자유한국당 전문 아닌가요? 응? 그죠? 요즘 돈 없다고 모금도 받고 뭐 이러던데 과연 얼마나 동원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조국 사태 뭉개기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마침내 이들은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보고 체제 전복 세력이래. 체제 전복 세력.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저기요 나경원 원내대표님 지금 상황 파악이 잠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박근혜 정권 아니고 최순실 정권 아니고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고요.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면 댁들이에요. 댁들이 지금 반정부 세력인 거잖아요. 댁들이 하는 집회가 반정부 집회고요. 체제 정복 세력이 바로 댁들입니다.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안달하는 것들이 댁들이시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반정부 체제 정복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검찰을 나쁜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과 왜곡도 개의치 않고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 극렬 지지층에 대한 총동원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서 가장 타락한 민중정치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체제 전복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뭐 집회 동원 전문 정당인 원내대표님 말 잘 들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저만 해도 누구의 동원령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누구도 돈을 주지 않았고요. 제 돈 내고 인근에서 음료수 사 먹으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누구 동원령 받고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돈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뭐 사법체제 전복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그쪽이나 사법체제 그만 우롱하시고 패스트트랙 수사 제대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환조사 언제까지 거부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그죠? 그 입에서 사법체제 얘기하는 게 너무 가짜다가지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얘기에서 사실은 두려움이 잔뜩 묻어납니다. 이때 되면 광우병 선동을 주도하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내내 반정부 폭력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켰던 세력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시민들이 그렇게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설 때마다 찌그러져서 두려움에 떨던 그때가 지금 설설 생각이 나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처럼 될까봐. 아무튼 다 거짓말이고 뻥튀기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동원령을 내린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민심이 뻥튀기고 거짓말이었는지 누구의 동원령 때문이었는지 그거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서초역에서 한번 해봐요. 아무리 반항하고 못 본 척 해봐야 역사는 결국 지금 이렇게 또 한 번의 거대한 민중의 힘으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결국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발악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그래도 또 힘찬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좋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